누군가로부터 상가나 주택을 빌려서 이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서로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종결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네, 뭐 엄청 많죠. 엄청 그렇죠, 많지만 엄청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종로가 되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빌린 이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사건의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빌려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이거를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서 반환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월세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빌려 살고 있다, 상가를 빌려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내가 이제 목적물을 반환할 수가 없게 됐다. 근데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이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요무로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불이 발생했으니 일단 임차인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소멸된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특수한 형태의 임대차 관계,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도 뭐 여러 가지의 임대차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특수한 관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임차인의 목적물의 이제 반환 의무나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잖아요. 네. 입증 책임 관계를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실관계는 A 호텔에 B라는 사람이 이제 투숙을 했습니다. 숙박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런데 투숙하고 있을 때 원인은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 B가 묵었던 객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 C보험회사가 일단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 뒤에 투숙객인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임차인의 의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B는 임차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임대차 관계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목적물, 숙박 계약이 끝나면 이 목적물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원상대로 반환을 못했는데, 그럼 화재 발생에 대해서 B가 내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종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인 것은 맞지만, 숙박계약의 특성상 숙박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숙박계약 체결을 통해서 손님이 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손님이 단순히 숙박으로서 사용하도록 배려할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이 숙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될 안전 의무도 부수적 의무로서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화재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는 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화재가 원인 불명이면 이 화재가 호텔 주인이 호텔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인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증명 책임이, 그 증명 책임은 호텔 주인한테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사실 이 경우는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숙박업소로서의 전형적인 형태의 호텔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파생될 수 있는 게,
사실 중간 영역에 애매모호해지는 이제 영역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요즘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쵸. 이런 데를 네, 통해서 일반인들이 업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빌리는 경우도 있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공중 접객역이 아닌 숙박 계약이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임대차 관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 법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